자, 안녕하십니까. 유니티 3D 개발에 대한 강의를 맡은 강사 고현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유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UI 구성과 단축 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설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 UI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자주 쓰이게 된 단축 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UI 설명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니티 엔진을 한번 열고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유니티 엔진을 열었습니다. 자, 연 다음에 어떤 걸 한다고 했었죠?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만든다고 했었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만약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들이 화면에 보이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새로 만들어 봅시다. 새로. 자, 그래서 어떻게 이름 정하면 되겠죠? UI EX01. 자, 만들고 그 다음에 경로 설정합니다. 자, 여기 있는 화면을 눌러서 내가 경로를 세팅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는 3D로 만들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거 필요하면은 넣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하고 했을 때는 아마 제가 그런 부분들을 거의 기본 세팅으로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설치 설명할 때쯤에 아마 저는 따로 아까 말한 것처럼 SF 부분을 따로 추가를 했었는데, 자, 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따가든지 아니면 따로 또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아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UI EX01. 자, 그러고 프로젝트를 엽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 이제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고 새로 옵니까? 이제 화면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유니티 화면에서 이게 뭐였죠? 바로 2x3이었죠. 자, 여러분들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된 화면을 어떻게 바꾼다? 바로 2x3으로 바꿨죠. 자,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창을 줄이고 그 다음에 넣고 하면서 화면을 어떻게 알아서 꾸몄습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이죠. 이 화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아까 지금 여기 있는 유니티 화면하고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자, 전반적으로 한번 놓고 한번 봅시다. 자, 얘를 크기를 최대한 줄이면 요만큼밖에 안 줄어요. 사실은 좀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면을 놓고 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유니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보면 해상도 때문에 좀 그렇죠.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린 씬뷰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게임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하이라이키 뷰. 자, 바로 여기가 하이라이키라고 돼 있죠. 계층 뷰가 있고요. 여기는 프로젝트 뷰가 있고요. 여기 인스펙터 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는요 이미 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걸 한 번에 알 수 있을까? 아니죠. 설명도 안 했어요 아직. 그리고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씩 보면서 오자라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더 계속 내용을 업데이트 해가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봅시다. 자, 게임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씬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뷰는 무엇이냐?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예. 자,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게임 화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바로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부분이죠. 자, 카메라가 뭔데요? 자,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카메라 어디 있습니까? 요게 카메라죠? 카메라 맞습니까? 예,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부분, 즉 카메라가 보는 방향으로 돼서 내가 뭡니까 보여지는 부분이죠. 바로 요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볼 때 바로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화면 안에 내가 객체들을 3D를 배치해 놓고 그게 막 움직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이는 게임 화면을 본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게임 화면을 보기 위해서 내가 3D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배치를 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에서 보이는 씬 뷰가 되겠습니다. 자, 좀 작아 보이죠? 사실은 이렇게 작진 않아요. 자,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신뷰. 자, 여기에 내가 어떻게 3D 객체들을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신뷰 되겠고요. 그 다음 하이라키는, 자, 하이라키는 이제 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뭡니까? 여기 우리가 화면 안에 우리가 뭡니까? 3D 영역 안에 우리가 뭐 객체를 배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이어라이키 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약에 3D 객체를 놓으면은 여기에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주종 관계를 통해서 주종, 자, 주와 주인과 종속, 뭐 그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뭐 기반이 되고 파생이 되고 막, 예, 어렵죠? 자, 어쨌든 간에 어떤 객체와 객체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화면에 위치한 객체들을 여기에 나열을 하는 것이 바로 하이라이키 뷰입니다. 자, 또 그다음 뭐가 있죠? 프로젝트 뷰가 있죠. 프로젝트 뷰 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뷰. 자, 내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뿌릴 거는 사실은 뭡니까? 2D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3D일 수도 있고요. 3D 객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리소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파일, 여러 가지 데이터들. 자, 그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 어떻게 여기서 만듭니까? 여기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든다라기보다도 내가 뭡니까? 디자이너가 만든 뭐 이미지 파일, 3D 파일, 그 다음에 사운드 뭐 에디터가 만든 뭐 사운드 파일, 뭐 웨이브 파일, 뭐 음악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어떤 특정 폴더에 위치를 하겠죠. 그걸 가지고서 뭐 합니까? 그거를 내가 불러들여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C 언어나 자바나 C샵이나 이런 언어를 배웠으면은 아마 거기 파일 입출력이라고 불리는 개념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파일 입출력은 뭡니까? 내 하드나 내 메모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폰에 있는 메모리에 들어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로드를 해서 뿌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는 내가 로드할 데이터들을, 내가 어떤 데이터들을 여기 안에 미리 로드할 거에 대한 위치와 그다음 정보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할 때 내가 얻다가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서 어떻게 3D 화면들, 3D 객체들을 막 위치를 시키고 그걸 움직이고 하면서 게임 화면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결국 파일 탐색기? 이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게임을 구성하는 파일 및 객체 요소를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속성이죠. 자, 보시게 되면 저는 뭘 눌렀어요?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요건 광원 빛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라이트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건 카메라죠. 카메라를 눌렀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동을 하든지 회전을 하든지 하는 다양한 변경 혹은 속성 혹은 여러 가지 세부 세팅 값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값들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있는 인스펙터 뷰가 있습니다. 자,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웠다 혹은 C샵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간단하게 리소스 에디터라고 불리는 걸 통해서 리소스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로드해서 뿌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포토샵 같은 데서 보면 속성들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 거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5개에 대한 구조를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 이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 외우냐? 미리 말씀드릴게. 저도 다 못 외워요. 무슨 소리냐?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우죠. 그다음 여기 있는 것도 외웁니다. 자, 근데 얘네들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내가 뭐 자주 쓰는 것들은 그냥 외웁니다. 근데 자주 안 쓰는 것들은 잘 못 외우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배포되는 이 관련된 문서에서 어떻게 합니까? 축소 복사 같은 거 한 다음에 이거를 책상 밑에다 깔으시든지 아니 모니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이걸 다 외운다라기보다도요. 여기서 잘 쓰는 것도 뭐 이런 정도는 그냥 외우게 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부분들에서 몇 가지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은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든지 다 외우면 사실 좋아요. 근데 다 못 외우시더라도 어쨌든 간에 자주 익히다 보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개 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사실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뭔가 3D 객체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해야지 얘가 회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화면에서도요. 내가 이거를 플레이 버튼 눌렀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 있는 화면이 이제 여기서 배치된 것들 혹은 아니면 내가 배치된 3D 객체 혹은 소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애니메이션 되면서 여기서 이제 게임이 구동이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걸 돌렸는지 안 돌렸는지 감도 안 와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먼저 3D 객체를 하나를 놓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가장 쉬운 게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에 오케이? 그 다음에 큐브 놓습니다. 자, 큐브 넣었어요. 자, 여기 있네요. 맞죠?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제 이걸 놨는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몇 가지 바꿔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 단축키를 먼저 봅시다. 자, 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대 축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우스로 통해서 보면 휠 있죠, 휠. 휠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시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휠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뭡니까? 내가 이제 휠을 통해서 어떻게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놓고서 하니까 그냥 대충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위치를 잡으려고 하면은 글쎄, 엄밀히 말하면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어떻게 카메라 앞에다 놓으려면은 내가 우선은 위에서 봤을 때, 즉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아래에서 봤을 때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웁시다. 몇 가지 배우고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객체가 있습니다. 자, 객체가 있는데요. 자, 이 객체를 어떻게 내가 여기 말고 여기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객체 중심으로 확대가 됩니다. 맞죠? 자, 다시 한번 휠 돌려서 이번에 카메라가 있죠. 자,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십니다. 그럼 카메라가 얘는 왜 이렇게 뒤로 물러났습니까? 물러난 게 아니라 지금 이 객체를 전반적으로 화면에 맞춰서 표시하려고 하면 이 정도로 뭡니까? 위치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라고 불리는 거는 얘가 끝이 아니죠. 얘가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까지 보이려면은 예를 들어서 보이려면은 바로 여기 전반적으로 뭡니까? 아마 줌인 줌아웃이 자동으로 되겠죠. 맞춰서. 그다음 디렉션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르면 거기에 맞춰서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할 거는 내가 어떻게 줌인 줌아웃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거 바로 이런 식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돌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돌리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자,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자, 먼저 얘를 좀 가운데 놓고 시작할게요. 자, 먼저 돌리려고 할 때쯤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우리가 마우스 우 버튼을 누릅니다. 우 버튼 눌러서 돌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현재 나는요, 어디 위치에서 얘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도는 게 바로 마우스 우 버튼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 중점이나 원점에 맞춰서 거의 맞춰서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돌린다? 바로 Alt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Alt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 다시 눈 표시 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요건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자, Alt 버튼을 누른 채로 내가 어떻게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돌겠죠. 맞습니까? 자, 카메라를 놓고 Alt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카메라를 기준으로 돕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Alt 버튼을 누르고 내가 뭡니까? 마우스 왼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면 막 거기에 맞춰서 돕니다. 자, 우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뭡니까?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돕니다. 자, 이게 회전이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 여기에 보시면 이 손바닥 툴 있죠. 손바닥 툴을 눌러서 하면은 내가 뭡니까? 객체를 이것저것 놓을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손바닥 툴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손바닥 툴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Alt 버튼을 누르면 눈이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뭘 누릅니까? 컨트롤 누릅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손바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우스 왼 버튼 눌러서 드래그를 하면 되죠. 맞습니까? 자, 이거 다 여러분들 뭡니까? 문서에 있어요. 여기 있는 얘기라고요. Alt 드래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화면 회전, Alt 드래그. 현재 화면을 회전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긴 안 나와 있죠. 여기 화면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화면 회전 중에서 Alt 말고 U 버튼을 눌러서 회전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이쪽에 중간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U 버튼에 대한 부분이 자 나와 있는데 여기도 제가 안 쓰는 걸 썼군요. 자, 관계없어요. 어차피 제가 잘 쓰는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 회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이동이요. 자, 이거 참 재밌어요. 자, 여기서 화면 이동. 자,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는 거죠. 자, 가운데 버튼. 자,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Alt와
컨트롤 눌러서 내가 뭐 왼 버튼 눌러서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사실은 요새는 마우스가 3버튼입니다. 맞죠? 휠까지 누르는 버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3버튼 말고 보통 옛날에 있는 마우스는 2버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버튼에서 3버튼 용에 대한 기능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축키들이 좀 조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아까 말한 마우스 왼 버튼을 눌러서 뭐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인다? 그래요. 이게 바로 손바닥 툴. 즉 화면의 이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권장하는 거는 Alt 버튼, 컨트롤 버튼 눌러서 그다음 마우스 왼 버튼 눌러서 움직이는 거를 더 권장시켜 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L2와 그 다음에 화면 이동 봤습니다. 자, 줌인 줌아웃 봤죠? 원하는 물체를 크게 본다? 자, 원하는 물체. 자,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키를 누르고 F키를 눌러라. 예, 좋습니다. 자, 이걸 눌러서 F키를 눌러라. 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F키. 자, 여기 씬에서 객체를 누르고서 F키죠? 자, 이건 아까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저 이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객체를 직접 눌러서 더블 클릭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 객체를 누른 다음에 그냥 그 상태에서 F키를 누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말한 부분이 더 낫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자, 이동, 회전, 스케일. 자, 이건 뭐냐면은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여러분 좀 이따 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가운데 버튼 누르고 우리가 Alt 버튼도 누르고 했다고 칩시다. 자,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하려고 하면은 내가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그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여요. 맞아요? 자, 그게 바로 여긴 이동이죠. 이게 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전. 회전 보면 또 모양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도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돌리고 갈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여기 있는 거는 거기 해당되는 화면 해당되는 뭡니까? 좌표 해당되는 뭐 방향으로 확대 축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자유 비율이죠. 자유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찾으시냐면 저기 뭐야 키보드에 보면은 QWER을 생각하세요. Q W E R T. 자,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어떻게 맨 위에 1, 2, 3, 4 밑에 있는 QWERT죠. 그래서 요거는 객체의 이동에 대한 부분 W. 이건 객체의 뭐 회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는 R. 이거는 객체의 크기 변화 스케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W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라. 뭐 E 누르고 R 버튼 누르고 드래그를 해라. 자, 이건 바로 어떤 거? 해당 객체가 있으면 W 버튼 누르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W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내가 죄송합니다. 네, W 버튼 누르고 내가 어떻게 이동 여기 있는 거 이동 그 다음에 E 버튼 눌러서 회전 그 다음에 뭡니까? T 버튼 R 버튼 눌러서 스케일 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선택된 오브젝트 이동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W 버튼 사실 여기 플러스로 썼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W 버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누르고 그 다음에 선택된 객체를 가지고서 내가 이동을 하고 회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아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화살표 키, 자, 이것도 꽤 재밌죠. 화살표 뭐 Shift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뭐 마우스 우로 버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라면은 아마 이런 거는 꽤 쓸만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자, 어떤 거 있냐면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객체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죠. 객체 이동. 자, 그래서 어떤 거 있습니까? 바로 여기 WASD 뭐 어쩌고 하면서 마우스 우 버튼 눌러서 한다라는 거. 자, 이래서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내가 어떤 객체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FPS 게임 하듯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화면을 내가 누른 다음에 WASD 하면서 결국에는 뭐합니까? FPS 움직이듯이 내가 여기 있는 객체들을 전반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죠. 바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얘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멀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멀리 만들면은요. 얘가 멀리가 아니지. 가까이 만들고서 얘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이동의 수치가 낮아지죠. 그런 때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요.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아까보다 좀 더 뭡니까? 좀 세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은요. Alt 컨트롤을 이용하는 부분을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Alt 눌러서 적당히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 축소시키고 그 다음 컨트롤 눌러서 Alt 컨트롤 눌러서 내가 뭡니까? 이렇게 이동 회전 시키는 부분, 바로 이런 식으로 화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대탑에서 하겠죠. 대탑에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저라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내가 뭐합니까? 내가 실제로 3D 객체를 이동하거나 회전시키거나 이런 때 조금 더 잘 갖다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참고로 이거 별로 요거는 제 화면에서는 얘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는 뭘로? 바로 2x3으로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바로 전반적인 단축해야 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상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어떤 객체를 누르게 되면 객체 모양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화살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되면 이런 식으로 얘는 회전에 맞는 뭡니까? 아이콘화가 돼 있고요. 얘는 확대 축소에 대한 아이콘화가 돼 있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을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화면을 움직이게 되면 그 움직인 거에 대한 아이콘 혹은 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즈모 부분은 그래요. 이어지는 강의에서 바로 시작을 할게. 지금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우선 잠깐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즈모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